안녕하세요. 오늘 또 실용수학 이제 원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저번에 수행평가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1학기 때 이제 만들기 하나 하려고 하다가 이제 또 원격 수업이랑 또 계속 병행되는 바람에 놔뒀던 쪽매 맞춤, 쪽매 맞춤이라는 여러분 교과서에 38페이지 사실 앞단원이긴 해요. 그쵸? 38페이지에 있던 이 단원 만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설명하고 다음에 등교할 때 이제 만들기를 할 예정이에요. 뭘 만들 거냐면 조금 더 뒤에 설명해 줄게요. 근데 오늘 일단은 이름은 쪽매 맞춤이라는 단원입니다. 쪽매 맞춤. 좀 PPT 태블릿을 좀 바꿨는데 좀 어색하긴 하네요. 쪽매 맞춤 시작해 볼게요. 뭐냐면 쪽매 맞춤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테셀레이션이라고 해요. 쪽매 맞춤, 테셀레이션. 사실은 뭐 전 쪽매 맞춤이라는 단어보다 테셀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긴 하네요. 테셀레이션. 그래서 쪽매 맞춤, 테셀레이션이 뭐냐면 여러분들 타일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타일. 똑같은 모양의 타일도 있지만 다양한 모양의 타일을 이용해서 벽을 딱 가득 메운 그런 벽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도형으로 평면을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꽉 채우는 것을 쪽매 맞춤 또는 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규 쪽매 맞춤, 뭐 레귤러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종류, 딱 한 종류의 정다각형만을 사용해서 하는 쪽매 맞춤을 정규 쪽매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정규 쪽매 맞춤이라고 한다. 테셀레이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면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쪽매 맞춤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정삼각형만을 이용해서 그죠? 평면을 꽉 채울 수 있는지, 그죠? 우리가 일부러 이게 답을 써놨어. 보시면 알겠지만 정삼각형은 요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잖아, 그쵸? 삼각형이 전체 180도니까 내각의 합이 60도니까 당연히 그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정삼각형 6개가 모이면 그죠? 360도가 되죠. 360도가 되기 때문에 정삼각형을 통해서 평면을 꽉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이제 여기를 어떻게 채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인데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무한 확장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랬을 때 정삼각형 내각의 크기는 한 내각의 크기 60도이기 때문에 6개가 모이면 360도가 되니까 전체 평면을 채울 수 있다. 채울 수 있죠. 이렇게 채울 수 있다. 60도 60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하면 이렇게 6개씩 확장하면 전체 평면을 채울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삼각형을 그죠? 옆으로 평행 이동시키고 회전 이동시켜서 그죠? 붙이면 다 이렇게 평면을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걸 테셀레이션이라고 한다. 이해되시나요? 좀 용어 자체가 조금 어색하지만 알아두시고요. 중학교 때 해봤던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수영이라는 학생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 여러 장으로 쪽매 맞춤하여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 쪽매 맞춤이 가능함을 설명하여라. 뭐 당연하죠.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이건 뭐 그림 그릴 필요가 없겠네. 정사각형이니까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죠. 90도. 90도. 90도여서 당연히 90도가 4개 모이면 4개 모이면 360도가 되기 때문에 평면을 채우려면 360도가 되어야 꽉 차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면이 그렇죠? 그래서 정사각형만을 이용해서 이런 게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규 쪽매 맞춤이겠죠. 레귤러 테셀레이션. 하나의 도형만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쪽매 맞춤이 가능하냐? 당연히 하나가 90도니까, 그죠? 하나가 90도니까, 4개 합치면 360도가 되기 때문에 평면을 채울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구할 줄 아나요? 내각의 크기?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이거는 뭘로 하냐면, 삼각형의 개수로 합니다. 삼각형. 왜?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게 180도다. 사각형은 왜
정사각형 이게 왜 90도일까요? 왜 90도냐면 사각형 내각의 합이 왜 360도냐면 삼각형이 몇 개 들어가느냐를 보면 삼각형이 몇 개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게 180도니까 요게 두 개 들어가니까 당연히 180도가 두 개 들어가니까 얘는 360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이 4개니까 나누기 4 하면 여기 하나 90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정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주의할 사항은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가 아니라 볼록 다각형만 다룹니다. 볼록 다각형.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거 사각형인데, 사각형인데, 이것도 각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렇죠? 변이 4개예요. 이건 사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오목다각형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사각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오목다각형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다 볼록다각형. 볼록다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내각의 크기가 180도를 넘지 못하죠. 내각이 그렇죠? 이렇게 180도를 넘지 못합니다. 내각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다 볼록다각형만 다룬다는 거. 그래서 내각의 크기는 당연히 180도보다 작습니다. 이게 볼록다각형의 특징이에요. 되죠? 네. 좀 이따 뒤에서 써먹을 겁니다. 어쨌든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정규 쪽매 맞춤은 가능하다. 쪽매 맞춤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또 나가볼까요? 다음 문제 보면 이제 쪽매 맞춤이 가능한 정사각형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쪽매 맞춤이 가능한, 이건 사실은 정규 쪽매 맞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 쪽매 맞춤. 자, 그러면 정육각형을 이용해서 정규 쪽매 맞춤이 가능할까? 그죠? 자, 이거 할 때 왜 내각이 120도죠? 내각의 크기가? 이거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삼각형이 몇 개 들어가냐를 세고 했어요. 그 육각형이랑 삼각형이 몇 개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나, 그죠? 여기 둘, 셋.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들어가죠. 물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면 수십 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각의 합을 구할 거니까 이거 내각이 포함이 안 되네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요각이 항상 이 끝에 붙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끝에 붙게끔. 예,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육각형에는 정육각형에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니까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인데 이게 4개 들어있는 거죠. 4개. 그죠? 그런데 정육각형은 각이 총 몇 개야? 6개죠.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을 나누면 되죠. 6을 나누면 그죠? 하나의 내각의 크기 구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30도가 되니까 120도다. 그래서 120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알고 있어야죠. 이 방법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겠죠?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정육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3개가 모이면 360도가 되니까 평면을 채울 수 있죠. 그죠? 예,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정육각형은 내각이 120도니까 3개 모이면 360도가 되므로 평면을 채울 수 있으므로 뭐야? 쪽매 맞춤, 즉 정규 쪽매 맞춤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각의 크기가 120도이므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죠. 세 개가 모이면 320도가 되니까 평면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요거 좀 헷갈리는 거. 정N각형 아니면 정N각형? 예. n이 7보다 크거나 같은 즉 정칠각형, 정팔각형, 정구각형 이런 식으로 n이 7보다 크거나 같은 정N각형은 정규 쪽매 맞춤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보세요. 정육각형. 아까 우리가 정육각형은 가능했었어요. 정규 쪽매 맞춤이. 정육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얼마였냐면 120도예요. 그렇죠? 자, 알다시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자, 내각의 크기는 점점 커져요. 내각은 점점 커집니다. 그죠? 육각형 마찬가지로. 칠각형. 즉
정칠각형부터는 n이 7보다 크거나 같은 정n각형은 내각은 뭐보다 커요? 내각의 크기는 120도보다 큽니다. 120도보다 크죠? 네. 그리고 뭐보다 작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정다각형은 뭐보다 작아? 180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내각의 크기가 12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습니다. 한 내각의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80보다 작기 때문에 180보다 작으니까 최소한 몇 개 이상 필요해? 최소한 3개 이상 모여야 돼. 정행각형이. 아까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몇 개 이상? 3개 이상 모여야 돼. 최소한요. 그죠? 도형이. 최소한 3개 이상 모여야 되는 거죠. 정칠각형부터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3개 이상 모여야 하는데 120도보다 크잖아. 그치? 이 내각의 크기가 뭐 A라고 하면 A라고 되면 A. 이게 최소한 3개 이상 모여야 되는데, 그죠? 3개 이상 모이면 3개만 모여도 뭐보다 커요? 360도보다 크죠? 120도보다 컸으니까, 한 각이. 3개 이상 모이면 360도보다 크기 때문에, 아까 쪽면모침이 뭐였냐면, 겹치지 않게 평면을 채우라 그랬는데, 2개보다는 많이 모여야 하는데, 그죠? 3개 모였더니 360도보다 커요. 그럼 겹칠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 7각형부터는 정규 쪽면 맞춤이 어떻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예.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정칠각형부터는 한 내각의 크기 A라고 하는 것이 12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보다 작기 때문에 최소한 3개 이상이 필요해요. 3개 이상. 평면을 채우려면 3개 이상 필요하죠. 180도면 2개가 딱 필요한데 180보다 작으니까 최소한 3개 이상. 3개 이상 필요한데 각 하나가 120도보다 크기 때문에 3개만 모여도 360도보다 커지니까 겹치지 않게 평면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정칠각형부터는 정규쪽면 맞춤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좀 쉬운 얘기는 아니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런 방법으로 n이 8이 돼. 즉 정팔각형이 쪽매 맞춤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여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요 내각 하나가 몇 도인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조금 전에 바로 위에 있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뭘 구하라? 요거 내각의 크기를 먼저 구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조금 주겠습니다. 자, 시간 조금 줄게요. 자, 일단은 한 내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죠? 한 내각 크기를 삼각형이 몇 개 들어있느냐 이걸 이제 n으로 정리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굳이 뭐 거기까지 하지 맙시다. 자, 삼각형이 몇 개 들어있느냐? 여기 한 개 들어있죠? 여기 두 개 이렇게 하면 세 개, 이렇게 하면 네 개, 이렇게 하면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있습니다. 정팔각형 안에는 삼각형이 6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각의 총합이 몇 도야? 요게 180도, 요게 180도, 180도니까 6개 들어있으니까 180도 곱하기 6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내각의 총합이야. 그죠? 내각이라는 게 이거의 합이니까. 맞죠? 요거 하나가 180, 요게 180, 그죠? 요게 180이니까 다 합치면 돼. 근데 이게 정팔각형이니까 이걸 8로 나누면 한 내각의 크기가 나오겠죠. 됐죠? 뭘로 할까? 2, 3, 6, 2, 4, 8 이렇게 그럼 요거 하면 4, 4, 16, 4, 5, 20 이렇게 되나요? 그럼 5, 3, 15 135도가 되죠. 135도
정팔각형의 한 내각 크기는 이렇게 135도예요. 35도.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5도니까 180도가 안 되니까 최소한 몇 개 이상 모여야 돼? 최소한 3개 이상. 그죠? 2개 붙이면 안 되잖아. 최소한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데, 그죠? 최소한 3개 이상 모여야 하는데 135도 곱하기 3을 하면 당연히 뭐보다 커요? 360도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겹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겹칠 수밖에 없죠, 여기. 그죠? 그래서 정팔각형으로는 쪽매 맞춤, 정규 쪽매 맞춤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팔각형만으로는, 그죠? 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증명한 건 뭐냐면 n이 7보다 큰 정 n각형은, 그죠? 정규 쪽매 맞춤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밑은 다 되느냐? 정칠각형 아래쪽, 아까 육각형 된다고 했었는데 오각형, 사각형, 삼각형, 아까 정삼각형, 정사각형 다 했네요. 정오각형은 될까? 이 문제가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쵸? 이거 프린트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린트 없다고 수업 하나도 안 듣는 건 아니죠, 지금? 다음 시간에 이거 만들게 할 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 개의 정오각형을 오려 붙여서 이제 정쪽매 맞춤을 할 건데 정오각형으로 정쪽매 맞춤이 불가능함. 이게 책에선 정규라고 해, 이게 아니라 정규 쪽매 맞춤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정이라고 썼네요. 정규 쪽매 맞춤이 불가능함을 확인해 보시오. 한번 일단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요 내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세요. 먼저. 내각 크기를 구한 다음에 이게 정규 쪽매 맞춤이 가능한지. 정규 쪽매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쪽매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오각형만으로 평면을 꽉 채울 수 있는지 빈틈없이 겹치지 않고 그게 정규 쪽매 맞춤입니다. 그쵸? 일단 내각을 먼저 구해봐요. 삼각형이 몇 개 들어있는지 먼저 구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몇 개 들어있느냐? 몇 개 들어있습니까? 하나, 둘, 셋, 3개 들어있죠. 그래서 180도가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180도니까 요게 3개 들어있어요. 정오각형이니까 5개가 나눠 가질 거야. 각이 5개니까, 그렇죠? 나눠 가지면 몇 도야, 이게? 요게 무조건 나눠지겠죠? 5, 3, 15. 그죠? 요게 30 이렇게 되는 거죠. 6, 38이니까 108도가 되네, 108도. 자, 한 내각의 크기 요게 108도입니다, 108도. 그러면 여기 이제 정오각형 이렇게 붙여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3개 이상 모여서 만들 건데, 이 108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108도가. 360도의 배수, 약수가 아니죠, 약수. 약수가 아니죠. 그죠? 360도가 108도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08도만으로 붙여서 360도를 꽉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108도는 360도의 약수가 아니므로, 아니면 360도는 108도의 배수가 아니므로, 360도는 108도의 배수가 아니므로 정오각형만으로는 정규 쪽매 맞춤을 할 수 불가능하다. 정규 쪽매 맞춤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다. 그죠? 아직까지는 계산이지만 뒤에 이제 계산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런 게 테셀레이션 쪽매 맞춤이고 정규 쪽매 맞춤이에요. 하나의 정다각형만으로 이루어진 게 정규 쪽매 맞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도형을 가지고 쪽매 맞춤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뭐 가능한 게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테셀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내 예를 한번 볼게요. 실제. 이런 타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이건 정규 쪽매 맞춤이 아니죠. 도형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자, 테셀레이션 예를 보시면 여기 보면 막 이게 평면을 꽉 채웠죠. 그래서 육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의 조합으로 쪽매 맞춤을 실시했죠. 이건 정다각형은 아니지만 별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을 이용해서 그죠? 이렇게 쪽매 맞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도형 같은 경우는 사실 정N각형이 아니야.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지만 이런 거 이제 팔각형이라고 잘 하진 않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볼록다각형만 다루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별 모양 뭐 아니면 뭐 어쨌든 이런 표창 모양 어쨌든 다이아몬드 모양과 이걸 이용해서 테셀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아주 심플하게 정사각형, 정삼각형만 이용해서 이렇게 테셀레이션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예쁘죠? 정사각형, 정삼각형만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테셀레이션. 실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타일 붙인 걸 보면 네모난 타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그래서 이런 타일 붙이는 걸 보면 이제 이런 테셀레이션을 타일에 많이 활용을 하죠, 타일에. 그렇죠?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테셀레이션 작품을 한번 소개해 줄 건데, 이 작가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애셔라는 이제 작가가 있습니다. 애셔.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애셔. 이 사람은 별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판화가, 드로잉 화가이기도 하고,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초현실주의 작가, 뭐 그림의 마술사, 20세기 최고의 아티스트, 뭐 굉장히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애셔가 이 테셀레이션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착시를 이용해서도 많이 했고요. 어쨌든 수학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작품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애써 작품을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우리 나중에 테셀레이션 만들 때 이 애써 작품도 많이 참고해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뭘 만들지는 나중에 소개를 해줄게. 일단 테셀레이션 디자인을 활용해서 만들기는 확실합니다. 자, 이 애셔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 197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옛날 분이죠. 옛날 분이고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셨네요. 근데 실제로 2000년대, 2010년도에도 몇 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시를 했었어요. 특별전, 애셔 특별전 이런 식으로 많이 특별전을 펼쳤습니다. 일단 포스터 자체도 보시면 여기 뭐 Journey to Infinity, 무한이죠. 무한으로의 여행 뭐 이런 제목으로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여기 보시면 여기 테슬레이션이죠, 그렇죠? 새와 물고기를 활용한 거죠. 점점 이렇게 해서 새가 돼서 날아가는 이런 굉장히 감각적인 거죠. 테슬레이션을 활용한 물고기 모양과 새 모양을 접목시켜서 이런 작품을 만드는 이런 작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애셔 작품을 보여줄게요. 일단 이거는 테슬레이션은 아닌데 일단 이거는 이제 반사되는 공을 든 손이라는 약간 자화상도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본인 손으로 이렇게 구슬을 들고 있는 걸 이용해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손을 그리는 손, 이게 약간 무한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손이 이 손을 그리고 있고 이 손은 다시 이 손을 그리고 있는 이런 약간 무한의 느낌이어서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작품도 많이 했고요. 이 사람은 그 왜 메비우스 띠 같은 그런 작품 되게 많, 돌고 도는 순환하는 그림도 되게 많고요. 테셀레이션도 되게 많고요. 이것도 유명한 작품인데 요게 테셀레이션이거든요. 유명한 도마뱀 테셀레이션입니다. 좀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사람 약간 무한 루프 같은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마뱀이 이렇게 기어 나와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도마뱀들 다 테셀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작품도 있고요. 이건 착시입니다. 착시 오르내리기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무튼 이게 번역에 따라 이상하게 한다. 어쨌든 이것도 애셔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무한 반복되는 이거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림이긴 한데 약간 착시를 이용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 사이드에서 그래 반복되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작품이 되게 많습니다. 애셔 작품.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인터넷에서 애셔 작품 쳐보시면 애셔라고 치면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셀레이션을 한번 볼게요. 이제 애셔가 만든 테셀레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새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테셀레이션을 만들었죠. 단순한 테셀레이션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잡한 이런 어떤 동물의 모양을 이용해서 테셀레이션을 만들었네요.
새가 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여기 하얀 요 비둘기도 있고요. 주황색 날아가는 새도 있고, 약간 모가지가 긴 새도 있고요. 그죠? 예, 다양한 새들을 통해서 테셀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멋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타일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테셀레이션인데 타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새가 돼서 날아가는 하얀색, 검정색 또 방향도 달라요. 이런 식으로 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애쉬의 테셀레이션 작품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이건 약간 같은 모양에서 있는 좌우가 다른 거죠. 예, 이것도 이용해서 만들었고 아까 보였던 도마뱀이 이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건데 되게 멋지죠.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예, 원리는 조금 이따 얘기해 주고요. 어쨌든 자, 도마뱀 잘 보시면 여기 머리, 여기 다리, 그렇죠? 여기 꼬리 이렇게 됐는데 머리들이 다 모여 있죠. 이런 식으로 예, 테스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도마뱀을 이용해서 예, 멋지죠. 이게 아까 그 작품에 있던 유명한 도마뱀 테셀레이션이에요.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새. 새. 이건 아주 간단한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새 모양의 테셀레이션. 이걸 이용해서 아까랑 비슷한데 타일부터 테셀레이션을 점점 이용해서 새를 있다가 이게 날아가는 이런 작품을 그렸네요. 멋지죠? 그리고 얘도 보시면 이거 뭐 천당과 지옥인가 뭐 제목이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하얀 건 약간 천사의 이미지. 물론 하얀 게 꼭 천사고 까만 게 악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하얀 약간 천사 같은 이미지 그리고 까만 약간 악마 같은 이런 이미지를 겹침으로써 예, 또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심지어 예, 점점 작아집니다. 선 엇갈리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약간 여러분 수트 배울 때 약간 극한의 함수의 극한 같은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원을 채우는 예, 이런 모양도 디자인했고요. 나방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나방도 이렇게 이용해서 테셀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쵸? 네, 이런 거. 그리고 뭐 기사, 말 타는 남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서 이것도 멋지죠.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봤던 물고기와 새를 이용한 테셀레이션. 그렇죠?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 그리기 되게 어려워요. 이 테셀레이션 만들기가.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예. 페가수스 같은 이런 예. 날개 달린 예. 페가수스 를 쭉 배열함으로써 근데 날개 달린 얘는 뭐야? 고양이 뭐야? 어쨌든 이런 날개 달린 동물들을 이용해서 예. 테셀레이션을 했죠.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원리가 있죠. 정다각형의 평행 이동. 그래서 여기 정사각형에서 양쪽 귀퉁이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예, 물고기 모형처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테셀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평행 이동. 보면 쉽지만 사실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직각이 되게 만들어서 여기랑 겹치게끔 만든 거고요. 그렇죠? 요 모양이 여기에 닿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보면 쉽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애셔의 작품 속에서 이런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새에서 이 부분을 밑으로 내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 새 부리 부분 여기를 파서 이쪽으로 보낸 거죠. 이쪽으로 보낸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원래 정사각형인데 얘를 위로 올린 거죠. 위로 올려서 여기다 붙인 거죠. 마찬가지로 꼬리도 여기다 이 부분을 오히려 뒤로 깎은 거죠. 위로 보낸 거고 이 부분도 일로 보낸 거죠. 예, 이걸 다 크기를 다 계산해서 맞춰서 이렇게 원래는 정사각형이었던 거를 요거 일로 밑으로 보내고 요거 위로 보내고 얘 옆으로 보내고 얘 옆으로 보내고 얘 옆으로 보내고 해서 새 모양을 만들어서 테셀레이션을 만들었죠. 멋지죠? 보면 정말 간단하지만 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 이 단순한 평행이동 말고 회전 변환도 있어. 회전 변환. 예, 그래서 이 축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쪽 부분을 이렇게 돌린 거죠. 예, 돌리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처럼 만들어서 테셀레이션을 실시했죠. 만들었죠. 쪽면 맞춤을.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도마뱀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일로 간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돌려서 일로 간 거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여기 보이시죠? 얘는 이쪽으로 온 거고, 얘는 이쪽으로 온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간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가 일로 가고, 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신기해, 그죠? 대단하죠? 얘는 일로 가고. 그래서 요 정육각형을 가지고 도마뱀을 만든 거예요. 도마뱀을 만들어서 아까 보여줬던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죠. 멋지죠, 이것도. 이게 우리 보면 볼 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굉장히 만들 때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애셔 작품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뭘 만들 거냐면 이제 에코백을 만들 거예요, 에코백. 그래서 재료는 다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다음 시간에 뭐만 오면 되는데, 일단 이건 예전에 한번 제가 했던 우리 학생들하고 했던 이게 학생들 작품입니다. 학생들 작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애셔의 그런 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이건 학생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어, 뭐 로봇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건 아까 애쉬의 도마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걸 이제 이만큼 전체를 채운 학생들도 있었고 조금 귀퉁이 조그맣게 만든 학생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게 패브릭 마카라고 해서 이 에코백에 색칠이 가능하고 빨아도 안 없어지는 그런 마카가 있어요. 그래서 패브릭 마카랑 그런 걸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에코백이랑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에코백 만들기를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 이건 수행평가로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뭘 준비하면 되냐면 준비할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도 수업 시간 할 거지만 미리 조금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테셀레이션이나 아니면 애셔나 이런 걸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조금 미리 봐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테셀레이션을 이용한 에코백 만들기를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러면 대신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에코백을 나눠줄 수 있을까?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일단은 1학기 수학부장이 한번 교실로 와주세요. 교무실로 와주세요. 1학기 수학부장이 2학기 때 새로 뽑을 거지만 일단 1학기 수학부장이 일단 선생님한테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 준비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에코백 만들기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요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일단 다시 출첵하고